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시원하네요. 졸리지도 않고 좋겠어요. 자, 오늘 종강하는 날이네요. 자, 478쪽. 자, 거룩한 날에 종강하는 날. 자,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배웠어요? 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배웠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뭐예요? 5개. 부부, 주기고, 파생상품이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배웠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유기간 따지는 거. 자,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져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그럼 일반적인 매매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5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금 청산일.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불분명할 때도 뭐다? 등기 접수일. 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기억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죠.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478 계산 구조. 478 이 계산 구조를 알아야 돼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올해 목표는 세법은 뭐다? 계산 구조라도 알고 내년을 맞이하자. 오늘의 목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 출발. 자, 출발은 뭘로 가나요? 양도가액. 양도하고 받은 대가. 양도가액. 5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총 수입금액. 받은 거. 4글자로 양도가액. 5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총 수입금액. 그럼 10억을 받았다. 팔고 그럼 10억이 양도가액이죠? 5글자로 총 수입금액. 그럼 이해를 얻기 위해서 경비가 나가죠? 비용이 투입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장 큰 비용은 뭘까요? 가장 큰 비용은 취득가액. 취득할 때 나간 돈. 그 다음 보유할 때 나간 돈을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 보유할 때 나간 거를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팔아먹을 때 나간 비용을 뭐라 그런다? 양도비용, 양도비. 그래서 세 가지를 빼면은 1단계에서 뭐가 나올까요? 양도차익. 남았다 이거죠. 손해나면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손해났다. 그래서 10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필요경비 세 가지를 얘기해. 필요경비.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필요경비.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는 몇 가지다? 3가지.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빼도 되고 딱딱 빼도 돼요. 그리고 2가지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기타. 기타 필요경비. 항상 기타가 나오면 뭐다? 2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3가지가 있다고요. 필요경비를 빼도 되고 3가지를 빼도 되고 취득가액을 빼고 기타 필요경비 2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공식은 3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합쳐보니까 6억이야.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다? 4억. 4억을 얘기합니다. 책은 어떻게 나왔어요? 필요경비. 3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양도 차익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라고요? 3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 맞죠? 우리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가장 큰 비용은 뭐야? 취득가액이에요. 이거는 옛날 거잖아요.
옛날 취득가액을 적어주는 거죠. 그럼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도차익을 사후에서 뭐라 그래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아니한 명목소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목소득을 세법에서는 뭐다? 양도차익이다. 그럼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옛날 그대로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빼줘야 돼? 물가 상승분. 물가 상승분을 법에 의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장기 보유. 장기 보유 뭐다? 특별공제. 장기 보유한 부동산 등은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 물가 상승분만큼.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면은 뭐가 나올까요? 실질소득이 나와. 실질 번거.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3억이 나오죠? 이 3억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양도하고 번거 소득 금액. 실질소득.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등을 팔고 4억이 번 게 아니라 3억이 번 거예요. 3억.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나 부동산은 이자가 없죠. 부동산 가치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빼주면 얼마 번 거다? 3억. 3억. 실질소득. 그럼 3억을 벌기 위해서 기본 비용이 들어가죠? 기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교통비, 통신비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억을 벌기 위해서 기초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를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 소득 기본공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본공제는 연 얼마를 공제할까요? 연 얼마? 250만 원. 그래서 3억을 벌기 위해서 250만 원 정도는 기초비용이 들어갔다 보는 거예요. 기초공제 성격. 그럼 드디어 이제 이 기본공제를 빼면은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까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드디어 나왔네요. 그럼 과세표준은 몇 번 계산하는 거예요? 3번. 이렇게 3번 계산하는 거예요. 3번. 그럼 과세표준이 나오면 여기다 뭐를 곱해? 뭐를 곱해? 세율. 세부담료를 곱하면 드디어 뭐가 나와요? 세금 액수가 나오죠? 산출, 세액. 이게 네 번째. 그럼 양도가액에서 출발해서 산출세액까지 나왔다.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난다. 이게 5번째예요. 그럼 오늘은 이제 이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양도차익 구하는 거, 소득금액 구하는 거, 과세표준 구하는 거, 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초과정이.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 필요경비가 뭐냐? 장특공제가 뭐냐? 기본공제가 뭐냐? 세율은 몇 프로를 부담할 건가? 오늘의 목표는 뭐라고요? 식이라도 알고 집에 가자. 이거는 지우면 안 돼요. 이 7반은. 오늘의 목표는 식이라도 알고 가는 거예요. 날씨도 추운데. 자, 그래서 거기 박스 나왔네요. 478쪽.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어요? 산출세액까지 중간에 동그라미 딱 치고 나머지는 이해하고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산출세액까지 설명했잖아요. 중간에 산출세액 찾았어요? 자, 그 다음 빼기는 뭐다? 세액 공제. 그럼 공제 받으면 빼고 감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죠. 빼고 그러면 뭐가 나와? 결정세액. 그 다음 더하는 거는 뭐다? 가산세. 가산세는 양도세가 늘어나는 거죠. 더하고 그러면 뭐가 나온다? 총결정세액. 그럼 여기서 기납부한 거, 미리 납부한 세금 있으면 빼야죠. 빼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외우면 못 풀어요.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나가죠. 세 가지. 그러면 명목소득이 나온다. 벌었으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양도차손. 그 다음 물가상승분을 빼줘야죠. 옛날 취득가액이 그러니까. 그 다음 물가상승분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와. 양도소득금액 얼마 나왔다? 3억을 벌기 위해서 기초비용이 들어가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그 세율은 항상 어디에서 곱하는 거다? 과세 표준에 곱하는 거야. 세율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간다?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그럼 하나는 뭐다? 원칙. 하나는 뭐다?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있어. 요렇게. 예외. 자, 원칙은 뭘로 구할까요?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실지거래된 거예요.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한다. 10억에 팔았으면 10억이 실지거래가액이죠? 그 다음 취득가액도 뭘로 구하는 거예요?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한다.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역시 실지 비용.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 실거래가액으로 구할 때는 증명해야 돼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이에는 뭐를 제출할까요?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돼.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죠. 그래야 확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 두 녀석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 영수증 등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인정되는 것은 비용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뭐다? 실지거래가액이다. 간단하죠? 왜 계속 이쪽만 보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그럼 이제 예외는 뭐다? 이 녀석 두 녀석이 확인이 안 돼. 왜 확인이 안 돼요? 매매계약서가 없대.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된대. 없어. 또는 뭐다? 인정을 못해. 왜 인정을 못해? 엉터리로 계약서를 썼어요. 다운 계약서를 쓴다거나 업 계약서를 쓰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면 예외적으로 무슨 가액으로 결정한다? 추계. 결정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어떤 용어가 나온다? 추계. 추계가 뭐다? 추정해서 계산한 거예요. 엉터리니까 확인이 안 되거나. 자, 그래서 우리는 추계 결정가액을 뭐를 알아야 돼요? 순서를 반드시 알아야 돼. 막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순위는 뭐다? 1순위는 매매 사례가액을 적어줍니다. 인근 유사 지역에 매매 사례가액을 적어주고, 매매 사례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뭐다? 감정가액을 적어줍니다.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확인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왜 매매 사례가액이 맨 앞에 나왔어요? 실거래가액과 유사한 거잖아요. 원칙이 실거래가액이니까 큰 거를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 큰 녀석이 이 녀석. 그 다음은 이게 시세의 7, 80% 수준이 기준시가라고요. 그래서 순서는 뭐다? 매, 감, 기로 끝나는 거예요. 매감기다. 매일 감기 걸리는 여자 참 피곤해요.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끼리도 뭐다? 건강을 지켜주는 게 예의예요. 예의.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죠? 맨날 비실비실. 참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됐다. 그럼 순서가 뭐다? 역시 매매사례가액. 똑같아요. 감정가액. 그 다음 감정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뭐다? 환산가액으로 적어줍니다.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 거예요. 환산가액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결정한 기준시가로 적어준다. 순서, 순차. 그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뭐다? 매감 환기로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환산가액이에요.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못 써요. 최근 거니까 앞에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교해 보자고요. 자,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적으면 반드시 취득가액도 뭐를 적어야 돼? 기준시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비교가 됩니다. 자,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준다? 실질거래가액으로 적어주는 거야. 그래야 비교가 되잖아요. 단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될 때는 어떤 가액으로 적어준다? 초계 결정한 가액 순서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참 세법은 할 게 없어. 글씨만 잘 읽고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자, 그럼 이쪽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실제 비용, 실제 나간 돈 적어줬죠? 적어줬잖아. 이쪽. 그럼 이쪽도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적어주고 여기는 안 적어주면 형평이 안 맞죠? 그럼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적어라?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를 법에 의해서 대충 계산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공제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계 결정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공제액은 식을 알아야죠? 식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온다? 계산공제액이 나온다.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부동산은 공제율을 3%를 해줘. 그럼 계산공제액은 얼마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300만 원. 그래서 계산공제액은 어떨 때 쓰는 방법이다? 추계할 때. 그러나 실거래고로 갈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죠. 자, 책 한번 보자고요. 478 원칙.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원칙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기억만 알면 돼요. 기억.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양도가액이 뭐다? 그 재산의 양도 당시 양수자와 양수자 간에 뭐다? 실제로 거래한 가액.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총 수입 금액. 기억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총 수입 금액. 근데 책에 안 나왔어요. 기본서는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준다? 실질거래가액. 그래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무조건 뭘로 적어주는 거다? 기준시가로 적어줘야 돼요. 두 개를 물어볼 때 둘.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실질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뭔 뜻인다?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안 해줄 때를 얘기해요. 그럴 때는 무슨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추계조사 결정. 마지막 줄. 세 번째 줄에 밑줄 그어요. 인정 또는 확인 날수.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는 초계조사 결정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수업 목적상 뭐를 알아야 돼? 박스 순서. 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순서는 네 글자로 뭐라고요? 매감 환기. 양도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뭐다? 매감기. 주의하자. 환산가액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환산가액. 자, 그럼 참고는 뭐다? 용어 정리. 매감만기 용어 정리죠? 1번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밑줄 그어요. 전후각 3개월. 6개월 하면 틀려요. 숫자에 포인트를 맞춰야 돼. 전후각 3개월. 6개월 하면 틀려요. 6개월은 너무 길어. 그래서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거래를 우리는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 감정가액도 포인트는 뭐다? 전후각 3개월. 6개월 하면 틀려요. 2개 이상 감정피가. 둘 이상. 그래서 평균액.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이라 그래. 자, 다음 환산가액 나왔네. 공식 나왔다. 공식.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환산가액이 나온다. 그래서 기초과정은 환산가액은 뭐다?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라고요. 뭐 식이 나왔는데 뭐 그런 거 말고 기준시가 비율로 곱하고 나눈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할 때 법 규정에서 산정한 가액, 즉 정부 결정 가액을 얘기하네요. 그래 우리가 기준시가를 사회에서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기준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이 기준시가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죠. 지금 뭐 설명했어요? 이해를 설명했죠? 매감 환기. 매감기를 설명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480페이지 위에는 필요 없어요. 양괄호 3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 나와 있네요. 양도가액 나와 1번만 알면 돼. 의. 그래서 실지 양도가액 괄호 5글자로 뭐라고 나왔어요? 총수입금액 나왔네요. 총수입금액. 즉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양도가액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총수입금액.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4번. 자,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뭘로 구할 때?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뭐다? 취득가액. 자,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공식을 한번 보자고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를 빼죠? 가장 큰 게 뭐다? 취득가액. 보유 중에 나간 거를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이라 그래요. 그 다음 양도할 때 나간 비용을 양도비. 그럼 세 가지를 빼면은 1단계에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그럼 원칙을 뭘로 구한다? 4번 실지거래가액. 그럼 양도가액도 뭘로 적어줘야 돼? 실지양도가액.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줘야 돼? 실제취득가액. 세무서에 뭐를 제출해야 돼요? 매매계약서. 자, 그 다음 두 가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뭐를 제출해야 돼요? 증명서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공제를 받겠죠? 그럼 우리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그럼 시험은 뭐를 물어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죠?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뭔 뜻이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여기에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공제받는 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6과목 중에서 세법이 제일 할만하지 않아요? 만만하고. 6개 과목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시험은 3년 전만 해도 세법은 만만했어요. 그냥 14개는 기본으로 맞췄어요. 2년 전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필요경비에 제외하는 거를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취득가액. 취득할 때 나간다. 그래서 1번 오른쪽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는 거죠. 기억. 취득 원가 A만 알면 돼. 우리는 A만 알면 돼요. 매입가액에 취득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게 취득가액이에요. 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 원가를 뭐라 그래? 매입가격. 분양 5억짜리 받으면 취득가액이 얼마다? 5억. 매입가격 돈 주고 사면.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다? 세금. 취득할 때 나간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더한다고요. 합쳐서 취득세죠? 취득세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된다? 5억 1,000만 원.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를 얼마 주고 샀다고 그래요? 5억 1,000만 원 줬다고 해요. 그래서 세금 중에 더하는 세금은 취득 관련된 세금은 더하는 거예요. 가산. 그 다음 기타 부대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중개보수. 중개사를 끼웠다면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를 가산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취득가액. 가산 A. 더해서 이게 취득가액이라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은 뭐다? 취득할 때 소송이 붙었어. 쟁송. 그럼 취득할 때 소송이 붙으면 뭐가 들어가? 소송 비용이 들어가죠? 화해 비용. 이런 것도 증명서류가 있으면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니은. 이게 소송 비용, 화해 비용 등도 공제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되겠죠? 이런 거는 공제를 해줘요. 공제를. 자, 그 정도만 알아요. 기차는. 그 다음 디귿은 별 하나 딱 붙이고. 디귿. 당사자끼리 약정한 거네. 약정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옆에 대금 지급 방법. 약정 대금 지급. 뭔 뜻이에요? 뭘로 취득해서? 장기 할부로 취득한 거예요. 이렇게. 약정 대금 지급 방법이 뭐다? 장기 할부 취득이에요. 장기 할부 1년 이상.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원래 취득 가격이 있겠죠? 취득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5억. 취득가액이 5억이야. 근데 이거를 뭘로 취득했어? 할부. 할부로 취득했어요. 현찰 주면 5억이라고요. 그럼 할부로 취득할 때는 약정하죠? 뭐를 주기로? 뭐를 주기로 약정해? 이자를 포함해서 주기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이자다? 할부이자. 할부이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주기로 약정을 했어. 할부이자예요. 이거를 이자 상당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래가액을 얼마로 확정시켰다? 5억 2천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 상당액이 나왔네. 이자 상당액은 밑줄 그으라고요.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했다. 그럼 이
이자 상당액은 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공제해 준다. 그다음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공제하는 거예요? 5억 2천. 거래가액을 얼마로 확정했어요? 5억 2천. 이 이자 상당액은 무슨 이자라고요? 할부이자. 대출이자는 공제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출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이거는 장기 할부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약정한 거니까 주기로. 그러니까 주기로 해놓고 이 이자가 지연되죠? 지연되잖아. 그럼 지연되면 무슨 이자? 추가 이자가 나가죠? 이거 공제 안 해줍니다. 지연, 추가, 즉 연체료잖아. 이거는 약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까지 이거는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 나왔어요? 이게 2번에 기억 나와 있잖아요. 2번에 기억, 2번에 기억, 당초 약정, 오른쪽 지연,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공제 안 해주죠?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약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올라가요. 디귿에 단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미출고하여 대출금의 이자, 대출이자는 제외한다. 공제 못 받아요. 왜 공제를 안 해줄까요? 대출이자는. 대출 안 받는 사람도 있죠? 대출 받은 사람만 공제해주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대출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취득했는데 그 입주자들은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죠.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대출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이자는 어떤 이자만 공제받는다? 할부이자만 공제받는 거예요. 왜? 약정한 거니까 주기로. 자, 이게 취득가액의 기초. 자, 그래서 2번에 기억 설명했죠? 기억. 자, 넘어가죠. 기억만 알면 돼. 2번.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이제 자본적 지출액으로 들어갑니다. 자본적 지출액 482 꼭대기. 뭐 어떨 때 쓰는 용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쓰는 거죠.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받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이거는 공통이 뭐다? 건물, 수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 건물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으로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이죠. 그래서 기억이 뭐가 있다?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다?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그래요.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면 건물 수명이 늘어납니다. 내용연수. 그래서 재산의 가치가 뭐다? 증가되는 게 뭐라고요? 자본적 지출액이다. 그리고 박스 참고의 별 하나 딱 붙여 중간에 수익적 지출액이죠. 이거는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걸로 안 봐요. 1번 능률 유지. 그래서 유지를 위한 비용, 유지 비용. 그 다음 2번은 뭐가 있다?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도장 비용, 방수 비용, 도배 비용. 이런 거는 유지, 즉 대부분 수익적 지출액은 뭐다? 유지를 위한 비용이거나 뭐다? 원상복구. 이런 거 원상복구를 위한 지출. 이런 게 수익적이에요. 원상복구. 자, 페인트가 벗겨지면 건물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죠? 도장. 이거는 원상복구한 거잖아요. 재산의 가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분양받고 도배를 다시 했다. 도배 비용은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수익적. 원상복구, 현상유지. 아파트를 분양받고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면
아파트를 분양받고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면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자본적이에요, 아파트값이 올라가요? 알아들었나요? 아파트를 분양받고 방 확장 공사를 다시 합니다. 방 확장 공사는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자본적.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아들었나요? 대부분.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고 수익적은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만 알면 돼. 디귿. 위에 5번에 디귿. 방, 거실 확장 공사.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죠? 또는 용도 변경했다. 개량, 뜯어 고쳤다. 건물이 새 건물이 되죠? 왜 뜯어 고쳐? 이용 편의를 위해서 방 확장. 이런 거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디귿만 알면 돼요, 기초는.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이 뭐다? 대부분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 그럼 사람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화장비는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화장비는 돈 들어가잖아. 화장할 때 자본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수익적. 현상 유지하잖아. 하루만 지나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화장으로 커버가 안 되면 몸에 칼 되죠? 성형비는 자본적이다, 수익적이다? 자본적.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을 했다. 자본적이야, 몸에 칼 되는 거. 그러나 성형을 한 분들은 나중에 늙어서 고생해요. 그게 티가 다 나. 쪼글쪼글해지면서 늙어서 표신한다고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늙으면 다 피부도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부 탤런트들은 TV에 못 나오잖아. 쪼글쪼글해가지고 더. 우리 집 사람도 시집 오기 전에 쌍꺼풀 수술하고 왔어. 우리 처남이 다 얘기해 줬어. 저희 고등학교 때 미용실 가서 돌팔이 앞에 전직 간호사 앞에 해가지고 1년 후에 휴증이 나가지고 생고생한 애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우리 처남은 와이프의 단점 10개를 딱 가르쳐 주더라고. 얼마나 고마워. 미리 알았잖아, 제가 와이프의 단점을. 그래서 지금 눈 거의 안 보여. 휴증 생겨갖고. 참 그래도 데리고 살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내 집안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더라요. 자, 이렇게 해서 자본적 지출액이 끝났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돌아간다? 양도비. 팔아먹을 때 나간 돈. 그래서 2번 양도 직접 비용. 대표적으로 기억 뭐가 있다? 직접 지출한 비용. 그 다음 A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왜 나와요? 주식을 팔 때 거래세 물죠? 이거는 대주주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대주주는 양도세도 물고 거래세도 물면 이중과세죠? 그래서 대주주는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권거래세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기초는 B씨만 알면 돼. B번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이런 거를 취득할 때 나가면 취득가액에 더해요. 양도할 때 나가면 양도비용에 더한다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은 뭐다? 매각차손의 빛을 긋고. 자, 뭐 채권이잖아요.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산다고요. 왜 구입합니까? 등기 접수하려면 채권을 구입해야 돼요. 그럼 서민들은 만기 전에 할인받아 버리죠, 은행 가서. 그럼 손해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각차손도 서민지원 차원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매각차손 손해난 거. 자,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뭐 배웠어요? 뭐 배웠냐고요? 자, 칠판 주목. 실지 거래가액에서 양도차익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렇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을 구분했고 자본적을 구분했고 양도비를 구분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럼 확인이 안 될 때, 이해 확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초기 결정한다. 순서는 뭐다? 매감기. 이해를 모르면 순서는 뭐다?
매감, 환기. 그럼 두 녀석은 뭐를 적어줘야 된다? 계산 공제를 한다. 공식은 뭐다? 취공. 요거는 이제 1월 달에 구체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뭐다? 식을 정리를 하자. 식을 알 1단계는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어디서 뺀다? 필요경비. 그 다음 차익에서 빼는 게 뭐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를 빼는 거요. 장기는 어디서 뺀다? 차익에서. 점프에서 빼면 안 돼요. 가액에서 빼면 안 된다. 그럼 실질 소득이 나온다.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거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이해를 하기를. 그다음 출발이 뭐다? 양도가요. 일명 뭐다? 양필이. 이거 양필이잖아. 양필이가 뭐 하는 거야? 차장 속이러 가네요. 과세표준. 양필이가 차장 속이러 가네요. 과세표준. 절대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양필이가 차장 속이러 가요. 과세표준. 뭐지? 하면 하지 말아요. 절대. 그래서 과세표준은 양필이가 차장 속이러 가요. 과세표준 끝났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양필이가 뭐지? 자꾸 봐야 됩니다. 양필이가 차장 속이러 가요. 과세표준. 절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이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나가죠. 그러면 명목소득 차익이 나와.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게 뭐다? 장특공제. 그러면 번개 나와. 양도소득 이해를 벌기 위해서 기본비용이 들어가죠. 기본공제를 빼준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할 때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포함한다 그러면 뭔 뜻이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자야. 이자. 이자는 할부이자예요. 대출이잖아. 추가이자는 공제를 못 받는다.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받는 거지.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요. 현상 유지, 원상 복구. 오늘 집에 갈 때 할 일은 뭐야? 화장비. 자본적 지출액이 아니라 뭐다? 수익적 지출액이다. 하루 지나면 원상 복구되는 거요. 현상 유지를 합니다. 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자, 10분 후에 출발합니다.